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서 생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게 어떤, 그런 사유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를 봤을 때는, 가장 처음에는 가장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자기한테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보통 취하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작정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무식한 돌쇠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죠. 그때 걔는 분명히 자기에게 알려진 정보라든가 지금 현재 지식이라든가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겠지. 그러니까 순간적인 망정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했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무턱대고 내가 잘했다고 주장합니까? 그건 무식한 사람이고 정황을 설명해야 되고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인간은 그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바탕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동양과 서양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일반적인 사유 패턴과 우리의 일반적인 사유 패턴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를 놓고 본 거예요. 저는 동양은 유교와 도교 이걸 본 거고, 불교는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불교도 연구를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서양은 이 세계는 하느님이 만든 세계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하느님을 우리가 이제 실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실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화면에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에 이거 보이십니까? 작은가요? 크게 할까요? 저희 이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양 기독교에서 서양 기독교적 사고의 최초 형성적 실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실체라는 게 하느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느님밖에 없잖아. 기독교에서는. 서양에서는. 나머지는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체가 그 실체에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체에 요 실체의 형식, 응? 형식이라는 게 모양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다 이렇게 만들고 숨을 불어넣었다며요. 뭐든지 하여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양에서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하느님 만드신 거야. 첫날 뭐 만드셨어요? 하느님이? 천지 만드셨나? 아, 빛을 만들었어요? 빛과 어둠? 네, 빛이 있어라. 그랬나? 네. 그 다음에 뭐 하늘이 있어라 그랬어요? 땅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빛이라든가 천지라든가 이게 다 하나 형식적인 거지 내용은 없는 거야. 다 하느님으로 하는 거지 뭐. 가짜지 가짜. 그래서 서양에서는 하느님이 만든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과 만든 것은 차이가 있죠. 만들어진 것은 만든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완전한 것은 하느님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거기에 그쪽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보통 요즘 말로 하면 종말론적 긴장이라 그러지. 종말론적 긴장. 그래서
거기서 휴거도 나오잖아. 난 휴거가 영어인 줄 알았는데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휴거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라면서요. 끌휴 예, 들고. 지구가 망할 때 온 세상이 불구덩이가 돼가지고 저걸 생각하시면 돼. 이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게 올려지는 거. 예, 아니 그냥 아니야. 땅으로 그냥 푹 꺼져. 그때 여러분들은 다 꺼질 때 나는 이제 하느님이 낚싯바늘에 걸리지 딱 나만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은 그냥 밑으로 그냥 가는 거고. 들림을 당한다 그래요? 들림 당한다 그래라 뭐라. 그러니까 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게 구원이에요. 휴거가. 그래서 휴거가 온다는 게 벌써 많이 온다 그랬잖아. 2000년대 오면은 뭐 재산이 다 사라져 간다는 둥, 뭐 Y2K 있잖아요. 2000년도.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별일 없더라고. 그때 가면 무슨 뭐 계산식이 잘못돼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간다 막 이런 얘기 막 했잖아. Y2K 하면서 다 뻥이지. 휴거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짜 세계예요. 그리고 그것의 사회경제적인 것은 왜 그러냐면 초기에 기독교가 만들어질 때는 노예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요.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의 삶이 비참한데 그 노예들은 주체적이지가 않죠.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뭐겠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든가.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정해 버리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하느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정신승리법.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를 맞았어. 고통스러워. 내 미치겠어. 그때 어떻게 해요? 걔를 때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내 뺨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때리는 나는 나고 맞는 놈은 약한 나지. 자꾸 때려 이렇게. 그래서 걔가 얼마나 아플까? 난 이겼어.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정신승리법인 거지. 그런 거 많잖아요. 아큐라는 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큐가 그거예요. 아라는 게 어린아이한테 붙이는 별칭이고 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구. 공자님이 공구잖아요. 공구. 그래서 구. 귀여운 아큐. 귀여운 놈. 이런 뜻이에요. 아큐 정전. 그러니까 노신이라는 사람이 다 근대사회에 공자를 그렇게 깐 거예요. 귀여운 놈. 이렇게. 자식.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노신의 아큐 정전을 가지고 공자를 이해하면 안 되죠. 왜? 그거는 아주 특수한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죠. 그래서 아큐라는 말이 공자를 그렇게 깐 거예요. 그게 아큐.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서양 애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은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하느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는 인간은 주체적인 거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이거는 가짜 가식적인 게 되는 거죠. 불교도 비슷한 얘기지만. 맞아. 불경을 읽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하다.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실보다는 예. 다른 세계에 현실 예. 부정하는 모습이 강하더라고요. 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도 그 불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불교는 뭐냐면은 이제 원래 이제 브라만이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브라만 종교. 그러니까 거기 불교에서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잖아요. 신분이 하나가 이제 뭐 입으로 나왔다는 브라만, 그다음에 뭐 팔인가 어디에서 나왔 가슴인가 팔에서 나왔다는 그 크샤트리아 왕족들, 그다음에 다리에서 나왔다는 그 수드라 바이샤인가 바이샤가 있고, 그다음에 발가락에서 나왔다는 수드라 저 천민들 그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바이만, 브라만하고 크샤트리아하고 바이샤인가 그거는 이제 아리안족이에요. 지배민족. 그다음에 노예들인 그 수드라인가 걔네들은 천민들이고 피정복 민족. 그래서 걔네가 종족적 분업으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뭐 입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오냐. 그래서 나오냐. 무슨 만화 영화에도 그런 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람에게는 씨가 있다. 다 씨가 있는 거야. 너도 다 씨가 있어. 종놈에겐 종놈의 씨가 있고,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씨가 있고, 나처럼 훌륭한 사람은 나에게 대한 씨가 있다. 이래가지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씨를 종성이라고 그래요. 종성. 그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아트만, 한자로 얘기하면 아. 그래서 불교에서 아라는 게 하는 거예요. 다 있는 거야, 아트만이. 그래서 그 아트만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에 존재하던 신분제도를 걔네가 설명을 했죠. 근데 갑자기 이 부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해방을 놓기 시작한 거지. 세상에는 종성이라는 건 없다. 씨는 없는 거다. 사람은 다 평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법무아. 법은 세상이잖아. 세상의 모든 법은 아트만이 없다. 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회한다. 나쁜 짓을 하면은 브라만으로 계급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수드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바이샤도 노력을 잘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 윤회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윤회를 하니까 귀족들은 싫어하죠. 그러나 이 노예들은 얼마나 좋겠어. 야, 나는 힘들더라도 내 자식은 이 다음에 귀족이 된다. 그럼 그쪽으로 빨려가는 거지. 그래서 제법모아. 세상에는 씨가 없다. 그거예요. 제법모아가 어려운 게 아니야. 제법. 세상의 모든 건 다 법이잖아. 걔는 법이라 그래요. 불교는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짜예요. 다 허상이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땅을요 100만 평을 가진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하고 누가 많이 가졌을까요? 이것도 물어봐. 불교에서. 땅을 100만 평 가진 사람과 땅을 한 평도 갖지 않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졌을까요? 한 평도 갖지 않은 사람. 왜요? 설명해 보세요. 세상이 다 내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사이코시스트인 것 같아. 그런 거 어딨어? 예? 경계가 없잖아요. 경계.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가졌다 안 가졌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계가 마음. 없으니까. 그 제가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거지. 거지가 가장 착한 거야. 나 거지거든.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여기 중에서 내가 제일 착한 거야. 생활보호대상자부터. 사람은요 조금만 재주가 있어도 그 재주를 갖고 사기를 치는 거야. 근데 거지는 아무런 재주도 없어. 그래서 빌어먹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놀고 먹는 재주가 제일 좋은 재주. 아, 그건 직업 거지 빼고요. 직업 거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제일 착한 거예요. 아무런 재주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빌어먹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예요. 그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제 속세에 계시니까 저처럼 이제 선의 세계라든가 이 불도를 닦는 사람은 다른데 그게 불교 논리예요. 그래서 불교가 기독교도 똑같아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뭐예요? 그게 지건가요? 다 허상인데.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짜예요. 기독교에서 저기 카톨릭 믿으시잖아요. 저분이 알잖아요. 다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짜예요. 하느님 나라에 가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는 따를 필요 없어요. 이번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독립할 때 그걸 왜 사람들한테 물어봐? 성경에 쓰여 있는데 하라고. 하느님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현실 문제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혁명이 안 일어나요. 발전이 없는 거야. 계속 현실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만 따라가. 우리가 합리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이성적인 거예요? 하느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서 서양적 사고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게 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시아 세계에서는 이론이 안 나오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게 합리적인 거야? 처세술 같은 거.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잘 살 것 같아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요 밤낮 그렇게만 살아요. 근데 처세술을 보지 않고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살지. 로또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일탈을 해야 되잖아. 맨날 똑같은 거를 하면은 발전이 있겠어요? 일탈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길에 가면은요, 길에 돈이 5천만 원이 떨어져 있어. 응? 근데 그거를 자꾸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경찰서에 갖다 주라든가, 관공서에 갖다 주라든가, 그대로 놔두라든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횡재가 없잖아. 그치? 가져가야 돼. 그걸 왜 사람들이 가르치느냐고. 그걸 인물성 동일론, 옛날에 저기 청운대 남당학 연구소에서 인물성 동일론을 얘기하는데, 인성과 물성이 같으냐 다르냐, 인간과 동물이 다르냐 같으냐. 동물은요, 우리 인간 중에서 동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한 1억이 떨어져 있어. 요새 5천만 원 돈이 아니래. 돈이 한 10억이 1억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를 배운 대로 경찰서 갖다 주는 사람은 동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걔는 배운 대로 하거든.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거야. 본능적인 거. 그런데 나처럼 이성적이고 발전된 사람은 그냥 가져가지 내가. 이건 하느님이 주신 거야. 이건 행지한 거예요. 그래서 인물성 동일론을 할 때 인간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그래서 개하고 인간하고 뭐 지식이 같으냐라고 남당학 연구소에서 강의를 막 하고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4단이 어떻고 7정이 어떻고 중형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셔. 인물성 동일론. 그럴 때 제가 저 사람들은 동물성이다. 그걸 쉽게 설명하라 이거예요.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돈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경찰서 갖다 주고 학교 갖다 주는 거는 입력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아니 하느님이 프로그래밍 시켜놓은 게 본능이잖아. 거기에는 오차가 하나도 없어. 인풋과 아웃풋이 일치해. 필연적인 거야. 그래서 양자 이론에서는 필연이 없어요. 이 다양한 세계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성이 없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법이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1번 찍는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2번 찍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많아. 용납을 안 해. 혈연, 지연, 학연. 내가 정신이 있어. 이 정신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혈연, 지연, 학연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그 혈연, 지연, 학연에 꽉 붙들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있지만 정신이 없는 거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신이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상적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주체가 대상으로 바라봐야 돼.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대상으로 바라보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반성한다 그러지. 반성한다. 나를 객관화시켜 본다.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학생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걔는 본인이 학생인 걸 모르고서 공부만 하는 애 있어. 엄마가 자꾸 하라는 거야. 너 1등 해야 돼. 싫은데 막 때리고 막 협박해가지고 걔가 1등 하잖아. 딸애가 있는데 엄마가 자꾸 1등 하라고 시켜. 안 해. 그래서 막 뭐 영양식하고 가열시켜가지고 해. 1등 딱 해서 엄마한테 가서 자랑. 엄마 나 1등 했어. 그랬더니 그거 봐 하니까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기를 죽이는 거죠. 다음에 또 우리 1등 하자. 이래서 애를 이제 잡는 거지. 계속 공부라는 게 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근데 그거를 아시아 쪽 사고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시아 쪽 사고에서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닌 거 한번 있으면 얘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이 다 서양적 사고의 이제 그 밑바닥 뿌리는 아까 이제 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기독교도 있고 전 기독교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리스로 가면 또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동양적인가? 그렇죠. 박사님 생각하시는 네. 동양적 사회의 그 특성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동양적인 건 저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동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저거죠. 요거 주역에 있는 거. 선생님 아시잖아요, 이거. 예. 근데 요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건도가 성남하고 곤도가 성령하고. 요걸 더 들어가면은
이런 거죠. 이거죠. 이름, 일양, 위지도. 네. 음을 두드려져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양을 두드려져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도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거는 한 번은 양하게 하고 한 번은 음하게 하는 거. 그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동양적 사회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야. 그럼 이 세상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결합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낮과 밤이 있고 그죠? 움직임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은 양하게 하고 한 번은 음하게 하는 것. 그 음하게 하는 것과 양하게 하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죠. 그리스 철학도 똑같아요. 페르시아 철학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그 창조주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생물학적 생활안이라고 한 것이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 생활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생물들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이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는 마른 것이 있으면은 젖은 것도 있고 뭐 들어간 것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세상의 도를 설명할 때는 남녀의 생식기를 설명을 해요. 남녀의 생식기로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적인 것은 들어가고 축축하고 굽은 거 이런 거로 해. 남성적인 거는 튀어나오고 마르고 뭐 강하고 뭐 이런 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음하게 하고 한 번은 양하게 하는 그 무엇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 그게 뭔지는 몰라. 도가 도는 비상도에 명광하면 비상명. 그걸 도라고 정의하는 순간 도는 아니에요. 명이라고 순간 그 명이 아니에요. 뭔지 몰라. 근데 그 무엇이 있어. 그 무엇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이 만들었어? 그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뭘까요? 서양적 사고에서는 기독교라든가 그 창조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명의식이라든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 스콜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자연법 사상하고 그 이쪽 루터나 칼뱅에서 나오는 사상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은 거기까지 들어가서 곤란하니까. 근데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건 뭐냐?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게 살아가야 돼요. 양 1번대로 가면 안 돼. 또 1번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통치자 같으면은 덕도 있고 형도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갖고 살면 안 돼.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면 안 돼. 때에 따라서는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강과 온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유내강, 내유외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분자지도라 그러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그 말도 안 되지. 개과천선이 어디 있어? 개과천선. 우리 그래 당연한 걸 알잖아.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나쁜 짓을 고치면은 온다는 거야, 선으로. 근데 우리가 보세요. 개과천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쁜 놈이야, 이게. 이 나쁜 놈이 좋은 놈으로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나쁜 놈이 아니야. 이 안에는 좋은 요소도 있는 거예요.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가 있는데 좋은 요소가 드러나는 거야. 나쁜 요소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통일이 되는 거예요. 대립물의 통일인 거죠. 음과 양의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음과 양의 통일로 돼 있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음으로, 때에 따라서는 양으로. 그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 엄마야. 엄마지만 여자야.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아내로, 또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로. 어머니는 강이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결국 사람은 뭐냐? 서양 애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하느님이 만들 때는 이 인간을 만든 거란 말이야. 나쁜 놈 만든 게 아니고 좋은 놈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은 좋은 놈과 나쁜 놈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성적 존재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동양은 어떻게 되죠? 하는 이 천지자연은 이성적 존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내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 아내의 남편이요, 아들의 아버지요, 또 아버지의 아들이요,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서양 애들이 봤을 때 나는 뭐예요? 난 인간이잖아. 난 이성적 존재예요. 서양적 사고에서는. 근데 동양에서의 나는 어떻게 나는 뭐냐? 난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남편이고 손자고 다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양과 서양의 사유 방식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는 바람직한 삶, 훌륭한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이성적인 삶이 나오죠. 합리적인 의미는, 그리고 서양에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뜻은 목표지향적. 목표. 하나님이 물려준 게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소명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질 때 준 게 있단 말이에요. 성서에. 그대로 행동하는 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은 누가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나 봤더니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게 만들어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한 번은 도둑질도 하고 한 번은 착한 일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가들이 다 도둑놈이잖아. 그죠? 걔네 부끄러움을 모르잖아.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잖아. 그때요? 내가 나를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사람은 비판할 줄 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법무부에서 뭐 수사권을 갖고 간다며요. 공직자 인사 검증한다고. 그러니까 야당에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제일 잘 알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 논리죠 뭐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동양적 논리에서는 되죠.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끝나고서 술도 먹고 왜 대화를 하고 건배사를 하느냐. 건배사를 왜 해? 그 시간에 차라리 술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 양반 생각은 6시부터 10시까지 밖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이야. 술 먹을 시간이. 근데 건배사 하면은 1시간 뺏기니까 술 먹을 시간도 없는 거거든. 그리고 술을 먹고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직원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면 사람들이 주눅 들어서 일하겠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술이나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동양의 무의자연 사상이지. 서양적 사고에서 가능해요? 안 되지. 우리는 그거 해도 그러잖아. 대통령이 참 훌륭하다고. 문재인 때는 막 간섭하고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보고서 내라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힘들었다. 지금 내버려 두자. 걔네 맞게. 걔네들이 잘하면 간섭 안 하면 세금도 사업도 잘하고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 그걸 갖고 백성들 나눠주고 그럼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술 먹고 그냥 김치찌개 뭐 어디 가서 부인하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그럼 되지. 그야말로 무의자연 세상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무의자연 사상인 거예요. 그게 바른 리더예요? 그건 생각하겠느나 다르지. 서양적 사고에서 보면은 미성숙한 거죠. 이제 선생님이 주역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주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형 문자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문자도 사용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림 그리잖아. 그림을 그려서 그림 언어, 그림 일기를 한다고. 그건 미성숙된 거예요. 근데 언어가 조금 성숙된 사람은 그림으로 안 하고 말로 하고 문자로 하죠. 언어는 논리적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나 문명 시대에 왔을 때는 문자를 사용해요. 근데 야만 시대에는 문자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죠. 뭐 하죠? 그림으로 하지. 동굴에다 벽화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보세요 이거 많잖아 이거. 여기 많잖아 이런 거 다 계속 글씨 써놨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원시적 사고야. 서양인들이 봤을 때. 이런 사고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이런 사회에서 과연 과학이 나오냐 이거야. 이게 뭐야? 안 나온다는 거야. 까만색하고 흰색인데 이걸 꽃이다. 이걸 가지고 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꽃의 모양이지. 사진처럼 정확하잖아. 서양 애들이 이걸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우리나 생각하지. 걔네가 봤을 땐 저게 뭐야? 한자, 상형문자.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서양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언어, 상형문자, 그 다음에 이런 자연예술, 자연종교. 이건 어떤 거죠? 그거는 원시시대, 야만시대에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돼 있죠? 문자가 잠오문자. 그 다음에 추성화도 나오고 정물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는 계시종교예요. 사고방식을 보세요. 서양과 동양이 어떻게 돼 있나. 엊그제 막 시 갖고 막 설명하잖아. 시로. 근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회의를 하는데 시를 써서 회의합니까? 아 아름답구나. 아 이번 달에 매출이 슬프구나. 그런 이미지를 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 원시인들은. 그때는 없었어. 그럼 망하는 거지. 근데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금 화법이 어떻게 돼요? 그 추상을 하잖아. 언어나 문자를 잘 보세요. 서양과 동양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동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도덕도 없어. 도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럼 지식은 있습니까? 아시아의 지식이 어디 있어? 그냥 경험이죠. 지식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현상과 설명이라 그러잖아. 과학이 뭐냐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라든가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다 안정된 거야. 보다 안정된 생각이라고요. 나는 이게 뭐야? 컵이야. 이건 뭐죠? 실제가 아니잖아. 이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생각인데 보다 안정적이고 그런 생각이야. 보편화된 생각들. 지식은 팩트가 아니잖아. 사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보고 이상한 놈이라 그러는데 나보고 나쁜 놈이라는 얘기는 안 해. 좋은 놈인 건 좋은 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쁜 놈은 아니야. 그래서 저거 이제 어글리라 그러거든요. 이상한 놈이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양적 사고에서 봤을 때 아시아적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따가는 내가 다음 시간에는 동양적 사회에서 서구사를 이제 비판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구적 사회에서 봤을 때 동양적 사회가 어떤가 서구인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한번 서양인들한테요. 한번 주변에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 물어보세요. 걔네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 서양인들이 보는 한국 사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한 거야. 여러분 저기 물안개 아시죠? 물안개처럼 이렇게 뽀얗게 뭐가 있어. 근데 그 속에서 뭔가 꾸역꾸역 나와. 사람이. 그게 아시아 사회예요. 그게 아시아 사회라고. 조선 타고르가 그랬다며. 무슨 여기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게 좋은 말인 줄 아세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뜻도 있지만은 이건 본원적 사회야. 원시적 사회라고. 이성적 사회가 아니고. 왜 우리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야? 문명이 찬란하고 발전된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돼요? 2,000년밖에 안 되잖아. 공자가 BC 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공자는 BC 600년 전 사람이에요. 공자님이 551년에 태어나셨거든. 그럼 거기서 500년 더 올라가서 주나라가 그럼 BC 1000년이야. 하나라 그 앞에 은나라 하나라 합쳐봤자 BC 20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단기 2223년 BC라며. 우리는 그로부터 3000년을 더 올라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2500년.
우리 역사는 BC 2500년까지 가요. 물론 증산도에서는 BC 9000년까지 간다고 그랬지만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3000년까지는 가. 2500년까지는. 그리고 지금 3000년까지도 가요. 그게 홍산 문화가 지금 요하지방 지금 말하자면 저기 어디에 구여로 근처 그쪽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거기서 문화가 그 홍산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저쪽으로 가서 이르구츠크로 가가지고 바이카로 쪽에 문화를 이루고 그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황하 문명을 이루고 그게 하나가 요동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하나 문명을 이뤘다 그러잖아. 그 그 요하에 있었던 문화가 그 일부가 한반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낭랑이란 말이 수도였다는 말이 나오잖아. 걔네들이 쭉쭉쭉 해서 내려간 게 어제 신라 경상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이까니 그게. 그러니까 이 문화는 지금 현재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BC 3000년까지는 문화가 있어. 근데 중국 문화는 20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BC 4000년까지 가잖아. 거기는. 근데 이렇게 우리가 2000년의 문화가 있고 3000년에 있는 문화인데 이게 물론 인도에서는 BC 4000년까지 가니까 걔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이 시를 쓸 때 진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해서 좋은 뜻도 있겠지만은 서양인들의 사고에서 보면 한국은 미개한 나라인 거죠. 아시아 사회는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법이 있어 뭐가 있어. 법은 윤리의 신여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잖아.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된다는 게 유럽 애들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을 죽이더라도 죽이는 방법이 다양해. 이놈이 어떤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목을 매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삶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하게 다르단 말이야. 그 형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그 형법이 5천여 가지나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민법은 발전하지 않았어요. 서양은 민법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지만 우리는 민법은 없어. 그거는 관습에 따라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우리는 법이라는 게 윤리의 신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서 법을 갖다가 윤리의 신여로 하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법으로 하잖아. 다.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이러잖아.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 이혼하고 결혼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 남녀가 좋아해서 살면은 되는 거지. 무슨 도장을 찍어 거기 가서. 응? 얘하고 나는 지금부터 부부하니까 야 얘는 앞으로 내 마누라니까 내 부인이니까 니네들 막 신경 쓰지 마. 이게 결혼 아니에요. 결혼 제도가 어디서 나왔어? 응? 옛날에 모계사회나 그 위에서 얘가 내 거잖아. 얘가 내 거라면 여자들이 뭐라 그러겠지만 어쨌든 내 거야. 야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노토치. 그러면 네 거라는 걸 증명해봐. 그럼 얘가 동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대우원 제도에서 일부일체제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하냐고. 근데 당나라 때는 이제 그 혼인법이나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서양은 안 그렇지. 걔네 생산 수단이지. 생산 수단이요. 생산 방법이죠. 걔네는 일부일처제도 되고. 그러니까 뭐 많아. 그 나중에 제가 결혼 제도라든가 그거 필요하면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뭐 서양과 동양의 결혼 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재밌어.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 나는 재밌는데 딴 분은 재미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도 좀 야한 얘기를 좀 섞으면 재밌지. 저기 뭐죠? 뭐 브레이브 하트 영화 있잖아요. 그 초야권 갖고 싸우는 거. 세상에 그런 야만인들이 어디 있어? 근데 걔네들은 초야권이 실제로 존재했단 말이야. 18세기까지 존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야권 없지. 여기는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런 거 큰일 나는 일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 이야기 보면은 초원에서 무슨 뭐 여성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프리 섹스라 그러더라고. 근데 커머셜 메리지하고 프리 섹스는 다른 거예요. 커머셜 메리지는 군혼이라는 거고 프리 섹스는 그건 저 누구야 그 뭐 집시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건 다르지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거를 해서 한번 이제
이 동양을 다음번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뭐 그런 얘기들 해서 다음번에 주역을 갖고서 그 논리 갖고서 이제 해봐야죠. 그럼 그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양적 이제 그렇죠. 서양에서 동양을 보는 그래서 거죠. 이제 동양을 이제 네, 보고. 평가해 봤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동양의 입장에서 동양을 봐야죠. 니네들이 생각하는 게 옳으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을 또 보고요. 동양에서 보는 서양은 어떠냐. 그게 이제 뭐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른데 그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동양적인 사유는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애매함, 그러니까 똑 부러지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애매하니까 미발전이고 이제 그게 이제 원시적이고 뭐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사실 우리가 뭐 개념 정리를 하고 언어로 전달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건 다 외형적인 거거든요. 실제적인 것은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논리적 뭐 그런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양적인 이 애매함이 좀 더 우주적이다, 무주적이게 더 미래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저기 사진 보세요. 저 결승형의 사진이 있잖아요. 저렇게 찍어 보이는 사진하고 이렇게 보이는 사진하고 어떤 게 나냐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추상하고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 이렇게 했다. 근데 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에는 저렇게 동양에는 이거를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게 피카소 그림하고 비슷한 거야. 이야, 우리는 3000년 전에 이미 피카소 예술을 했다. 그거는 뭐예요? 그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김기 선생님이 저를 자꾸 때리는 거야. 근데 제가 때려줘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딱 뒤돌아서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제가 제 뺨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때리는 나는 손세제고, 맞는 나는 김기 선생님이 되는 거야. 이야, 기분 좋아. 내가 김기 선생님 때렸지. 아, 기분 좋아. 이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그걸 정신승리법이라 그래요. 아니 비슷하지. 그 옆에 이제 그 네. 말씀도 맞고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평가하는 기준은 답은 달라질 수 있고 제가 하는 논리로 말하면 또 엄청나게 많이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요거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